정말 너무 중요한 게 사실 제가 26살 때 대충 살다가 게임 페인이었고 진짜 페인 중에 완전 개페인. 근데 저는 그때 26살 때 뭘 했냐면 지금 방송 최초로 얘기하는 건데 진짜 많이 올라가잖아요. 공장이죠, 공장. 저희 한 달에 보통 그냥 일반 영상은 최소 80개. 롱폼을 80개를요? 한 달에요? 80개. 아니 작가님은 지금 시작한 거야? 네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게 시작한 거야? 형식이에요. 저희 형식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작가님은 진짜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성공한 사람들, 크고 작은 성취 이룬 사람들을 만나온 거잖아요. 진짜 1000명이에요? 아, 1000명 넘게 만났죠. 요즘 과장하면 안 되시는 거 알죠? 가장? 과장. 아, 요즘 과장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당황스럽네. 올라간 영상은 3,700개. 인정입니다. 비공식 인터뷰 수없이 많았고. 인정입니다. 성공하신 분들 되게 많이 만났는데 작가님이 느끼신 건 뭐예요? 1000명을 만나고 느낀 거.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약간 최선에 대한 이 기준이 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요즘에는 사실 워라밸이 너무 좋아. 그리고 요즘에 그렇게 엄청 바쁘지 않아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바쁘지 않은 거의 기준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 예를 들면 제가 바쁘다고 하는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을 못 먹고 일하는 경우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기준점이 다르면 당연히 내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다 다를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 보내봤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학원에도 스카이반, 지방국립대반, 중경외시반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렇게 분류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 노력의 차이가 다르군요. 노력의 차이도 다르고 그 친구들의 기준점이 다르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 재능이 있는 친구 이런 거를 다 분류를 해놔야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재능 있는 친구인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대충 하는 친구야. 그럼 스며들거든.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온 게스트가 했는 말에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되게 함축하는 건데 양은 질의 특성을 가진다. 열심히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역량이라든지 질도 언젠가 그게 쌓이다 보면 터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도 많이 계속 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플러스로는 그 열심히 양을 집중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이제 다른 몰입 전문가 교수님한테 들은 건데 제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딜리버리티 프랙티스라고 해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피드백 같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스타크래프트 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당구를 쳤어요. 저희 중학교 때부터 쳤던 당구 실력과 스타크래프트 실력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타크래프트 그 다음에 당구를 잘 치기 위해서 책을 본 것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열심히 하는 거야. 나는 실력이 부족한데 더 나은 방법을 책으로도 영상으로도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잘못되게 내가 맨날 지고 있을 거잖아요. 지고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계속 똑같이 하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런 거를 취미를 할 때 잘 발전하지 않을 거예요. 성공한 분들을 만나서 이제 제가 체화된 것들인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유튜브에도 사실은 크게는 기획, 촬영, 편집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영역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거든. 날 잡고 뭘 했냐면 일주일 동안 주식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지를 그냥 다 작성해봤어. 사실 나올 수 있는 질문은 한계가 있거든. 그럼 이제 거기서 내가 그 상황에 맞게끔 질문을 던지면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게 압축되겠죠.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촬영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카메라로 찍어야 될지, 그 다음에 마이크는 뭘 써야 될지, 그 다음에 구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못된 부분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바꾸든 이런 것들을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카메라는 좋은 거 있으면 다 샀어요. 싹 다 사고 나쁜 거는 다시 팔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맞는 카메라를 찾은 거야. 그러면 이제 저는 앞으로 카메라 고민을 전 절대 하지 않아요. 그 다음 편집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획, 촬영, 편집에서 김작가 TV 채널이 저는 다른 채널 대비해서 사람들이 시청했을 때 귀에 거슬린 거 없고 그 다음에 눈으로 봤을 때 피곤한 부분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안으로 한정된단 말이죠. 그 요소를 다 쪼개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추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간을 때려 박아서 나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했던 방식이 지금 이제 구독자 207만 명이 됐던 걸 저는 이제 느꼈잖아요. 이 방식이 어떤 분야에도 저는 통한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변호사로서 성공하는 방법, 아니면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방법.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어떤 본인만의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요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요소를 찾는 거지. 그 찾고 각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그게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시간을 때려박고 거기서 이제 질을 높여가는 거. 그럼 저 궁금하게 된 게 성공하신 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젊을 때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을까요? 젊을 때 성공하면 이게 확실히 소년급제라는 말이 되게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대량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30살 때, 31살 때쯤에 책을 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대한민국 인생의 대통령상도 받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13년이 지난 지금 시점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좀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치켜 세워주고 좋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좀 치할 확률이 높아. 좀 잘못되는 케이스가 경험과 배움이 적어지면 사람들이 날 덜 찾게 되면 거기서 약간 나를 좀 가장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가장이라는 건 두 가지죠. 애프터를 바꾸던가 100억 자산가인데 사실 실제로는 근데 까보면 순자산은 한 20억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포를 낮춰버리는 거. 그러니까 애프터를 높이던가 비포를 낮추는 거.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근데 결국에는 본질은 드러나니까 어느 순간에는 당연히 취할 수 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된다 생각해.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 적어도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생각해. 주변에서 누군가가 너 약간 좀 건방지다? 뭐 허세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코멘트를 해줄 수 있잖아. 안 듣게 되면 나중에 그냥 추락하는 거고. 근데 그거 되게 경계가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쵸? 있죠. 근데 약간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막 성공한 것들만 우리가 적용시키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반면교사를 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많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너무 잘 나가다가 저 밑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었다. 뭔가 운이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갑자기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사이에 본인이 했던 어떤 행동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들 때문에 추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직접 그 나락을 안 가고도 나를 투영시킬 수 있잖아. 그런 거를 좀 투영하면서 자기가 좀 겸손하게 가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잘 되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스스로를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되게 잘해서 이걸 배워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걸 잘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걸 내가 좀 빼야 되는구나를 좀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중요한 게 사실 제가 26살 때 대충 살다가 게임 페인이었고 진짜 페인 중에 완전 개페인. 제가 이제 인생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목표를 다들 생각하잖아. 근데 나는 이제 목표 지점이 있는 건 알겠고 거기 가야 되는데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제가 이 촬영장에 제가 어떻게 왔을까요? 내비게이션에 도착지에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왔겠죠? 도착지에 찍는 거 외에 처음부터 시작점을 내비게이션 잡아주거든. 근데 저는 그때 26살 때 뭘 했냐면 김도윤을 알자 설문조사를 한 거였어요. 그 설문지에는 뭐 자기 관리, 그냥 금전 관리, 인간관계, 도덕성 한 30개 항목이 있었고 그걸 30명한테 설문조사했어요. 주변에 여러 사람 시선에서 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양하게 본다는 걸 알았고 나는 되게 하찮은 인간이구나.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수염 자국도 좀 있고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몸에 저 이제 털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네. 거기에 단점 중에 하나가 오이 안에 털이 많다고 했었어요. 그냥 이게 단점이라고 말한 게 자체가 사실은 뭔가 인격 모독이 있고 탈모독.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레이저 제모를 30번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30번 받아서 이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저를 만난 친구들, 지금 만난 친구들 있잖아요. 저한테 하는 말이 옛날보다 진짜 깔끔해졌어. 내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 그러면서 우리 막 성공하는 방법만 맨날 찾고 있어. 근데 본인이 누군지 알려면 스스로도 돌아보고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돌아보고 정확하게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전 그때 30명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아니까 노력을 했겠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1000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인터뷰를 했잖아요. 많이 묻겠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돈 얘기하신 분도 있고 명예 얘기하신 분도 있고 경제적 자유, 부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질문을 조금만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오늘 밤 대표님께서 세상을 떠난다면 뭘 하고 싶냐고 그러면 대부분 돈, 시간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제가 돈을 왜 버냐 이거죠. 저는 돈이 안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 여러분 정말 돈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 직업이라든 거, 그 다음에 시간이라든 거, 명예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건강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 모든 영역에 저는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돈이라 생각해. 근데 돈을 왜 버냐 이거지.
돈을 왜 버냐면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죠. 플러스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작게는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부모님, 내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과 만나서 맛있는 음식 먹고 맛있는 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 사회가 행복에 대해서 결정짓는 요소 설문조사 해보면 1위가 돈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이 전부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더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내 가족과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낼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부자들 중에 아닌 분들이 있지만 상당수는 부자가 됐다라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서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계속 많이 버는 거겠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 하나가 돈 버는 거거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해. 그럼 돈을 더 벌게 되죠. 더 벌게 되면 멈출 것 같지만 더 벌다 보니까 더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어느 정도 좀 경제적 자유는 달성했고 부자는 아니지만 지금의 행복을 좀 느끼려고 하는 게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만족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과 내가 돈을 버는 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게 돈이죠. 저는 그걸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최근에 사례로 제가 지금 방송 최초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사실 1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에서 조금 안 좋은 게 나왔는 거예요. 갑상선을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검진 끝나고 난 다음에 왜 모양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이런 모양이면 암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실제로 이제 검사가 그 단계가 한 6단계인가 5단계까지 있는데 제가 3단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단계는 뭐냐면 암일 확률이 5에서 20% 있다라는 거예요. 42살에 갑상선인 암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플러스로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 암을 겪었어요. 암이라는 게 가족력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달에 딱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 진짜 누구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우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조금 이제 여유롭게 살려고 했더니 덜컥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멘탈이 완전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긍정과 부정에서 부정을 생각하면 끝도 없는 거고 엄마도 암이었으니까 난 무조건 암일 거야. 큰일 나면 이게 뭐 옆에 번지고 하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일단은 병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갑상선으로 제일 유명한 병원이 어디지? 명의는 누가 있으시지? 막 찾아봤어요. 그 다음 2단계는 병원비가 나갈 거잖아. 이 돈을 충분히 낼 수 있는가. 그다음에 결국 건강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식단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테니스 사실 지금 오전 오후에 치는 것도 그거라도 해야지 내가 나가서 운동을 하니까. 이제 만약에 설사 암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는 제 주변에서 오히려 좀 또 괜찮냐고 더 걱정하지 저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더 없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회피하거나 아니면 부정으로 막 밑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사건 해결하는 본질도 아니고 본인의 더 수렁텅이에 빠지는 거지. 그냥 그런 본질적인 거 집중하면서 긍정과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하면 내가 혹시 모르는 암이라는 것도 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지 않아. 저는 이런 게 우리 삶에서 어떤 불행이 닥치잖아. 그런 것들을 대할 때 이런 태도가 훨씬 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우리 얘기 안 할까 하다가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